청년 정치인 두 분과 꽉 막힌 정치의 틀을 깨보는 정치 뉴스 시간이죠. 매주 화요일 아침에 하는 청정시대입니다. 이경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 부대변인 그리고 곽관용 국민의힘 남양주을 당협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말 직함들이 길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부르기가 어려워요. 그냥 자, 이부대 이렇게 하시죠. 그럴까요? 이부대라고 할까요? 네. 좋습니다. 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주 금요일인가요? 깜짝 입당을 했죠. 입당을 한 해만 해가지고서 계속 설전이 오고 갔는데 결과적으로는 대표 아무도 없는데 그냥 혼자 쏙 들어갔어요. 자, 이거 공보팀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도대체가 이준석 패싱이냐 서로 지금 줄다리기 하는 거냐 말들이 많았어요. 자, 우리 곽관용 위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저는 이게 뭐 아주 복잡한 사안이라고 보진 않고요. 간단한 사안이라고 보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준석 패싱이냐 이런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요. 이게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사실 8월 2일 날 네네. 입당 예정이었는데 이게 언론에 먼저 알려지면서 그 사실을 보고 아무래도 이게 전격적으로 입당을 하면 얻을 수 있는 컨벤션 효과나 이런 것들을 정무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스텝이 좀 꼬이다 보니까 상당히 캠프 내에서도 곤혹스러운 상황이었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그런 이제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무마시키고 다시 한번 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는 과정에서 조율 없이 좀 전격적인 입당을 하게 된 거고 그 과정에서 좀 서운할 수는 있겠으나 어쨌든 뭐 이후에 그 좀 수습하고 서로 이제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이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8월 2일 날 지금 이준석 대표 말에 의하면 8월 2일 날 입당하는 걸로 이제 얘기가 됐었다는 거죠. 근데 겉으로 공표만 안 했었고. 그러면 그냥 8월 2일 날 입당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꼭 막 당겨가지고 아무도 없을 때 들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한번 그렇게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보안을 좀 유지를 했어야 되는 상황에서 한번 공보팀이나 뭐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랑 통해서 한번 그런 것들이 샜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뭐랄까 전격성을 조금 더 확실히 하기 위한 어떤 보안 유지의 차원에서 그렇게 갑자기 하게 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아직 뭐랄까 그 캠프 자체가 완전히 정치적으로 모든 판단을 하고 기민하게 소통을 하고 이런 것들은 앞으로 좀 개선해야 될 여지는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당 지도부에서는 이 윤 전 총장의 갑작스러운 입당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참 아쉽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상의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했기 때문에 자 멀리서 보는 이런 상황을 좀 지켜보고 계시는 네. 민주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복잡하고 간단한 상황이 아니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맞습니다. 복잡하고 간단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냥 이준석 대표를 막 패싱까지는 아니어도 거의 뭐 무시한 거나 다름없는 것이고요. 한마디로 지금 지지율이 깡패다라는 말이 너무 지나치다. 그래서 지지율이 뭐 장사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한마디로 지금 내가 여기 당을 접수하겠다. 내가 지지율 1등 주자 아니냐. 이런 내용을 뭐 내비치고자 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한마디로 검찰총장이라고 한 것은 그동안에 검찰 조직의 보스 아니었습니까? 뭐 당에서도 내가 지지율 1등인데 이 당에서도 내가 보스 아니냐 이런 것을 간단하게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또 지금 뭐 입당 문제가 8월 2일이 뭐 유출이 됐다 안 됐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유출된 지점도 이준석 대표도 얘기했습니다. 어디에서 유출된 건지는 좀 따져봐야 된다. 근데 그쪽에서는 무조건 뭐 당에서 이렇게 유출한 거다 하는데요. 설사 당에서 유출이 됐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대선 주자가 입당을 하면서 원내대표도 없고 당대표도 없는 상황에서 입당하는 것이 지금까지 정치 역사에 있어서 있었는가 말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준석 보스만의 특이한 정치 행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준석의 이준석 행보라기보다는 대표가 아니고 윤석열의 행보겠죠. 윤석열 네. 보스만의 특이한 정치 행보다. 그런데 또 뭐 이렇게 굳이 네. 윤석열 후보를 이렇게 좀 감쌀 필요가 있을까요? 근데 그 윤석열 후보가 또 좀 본인이 어떤 이 상황을 통제하고 싶은, 주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이런 식의 행동을 한 거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원래 그런 성격이에요, 그분이? 저는 뭐 개인적으로 잘 모르는데 아무래도 각자의 입장이 있겠죠. 그런데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서운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뭐 완전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뭐 일단은 그 당원시기 전에 선택을 하신 거니까 이제 당원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당 대표가 어느 정도 조율을 하고 컨트롤하는 걸 이제 어느 정도는 자연스럽게 조율이 되지 않을까, 또 컨트롤에 따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초반에 분명히 기싸움을 해야겠다 이런 건 있으셨던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최재형 원장도 생각보다 빨리 들어왔고, 그 다음에 안철수 대표는 이제 거의 그냥 힘을 못 발휘하는 상황을 만들어 버렸고,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도 이제 8월 초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본인이 사실은 할 수 있는 건 당 대표로서 어느 정도는 했다, 이런 자랑스러운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 모양이 싫어서 윤 전 총장 측에서 내가 그냥 혼자 먼저 간다 이래가지고 좀 뭔가 기싸움을 했다라는 또 해석이 지배적이 더만요. 예, 제가 잘 모릅니다. 그냥 지배적이었다. 아니 이럴 거면 치맥 회동은 뭐하러 했어요? 형식적으로 그것도 창가에 앉아서요. 너무 정치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기 쇼만 하고 결과는 네. 점점 좋지 않았다. 그 집 치킨이 맛있었나 보죠. 저도 먹고 싶더라고요. 다른 치킨이었나요? 다른 네. 자, 그런데요. 이제 이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명 줄리벽화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지금은 막 서점 주인이 너무 괴롭다 못해서 그냥 다 지워버렸어요. 이제 글씨도 지우고 그림도 지우고 했는데, 이걸 표현의 자유로 보자는 입장도 있고, 아니다, 이거는 분명히 배우가 있는 거다, 정치 행위다, 뭐 이렇게 보는 입장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 이제 이미 일단락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한마디씩만 여쭤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표현의 자유입니까? 아니면 뭐 정치적 배우 때문입니까? 저는 이거에 대해서 배우설 자체도 제기하기가 싫고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표현의 자유다라고 옹호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왜요? 그러니까 자유주의에서 흔히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내 주먹이 뻗을 수 있는 위치는 그 당신의 코앞까지다.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타인을 이제 침해하지 않는 데까지가 자유가 이제 허용되는 범위다라고 한다면,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그 인터뷰도 보고 했지만 윤석열 총장이 후보로서 나서는 것 자체에서 분노했다라는 의견 자체는 표출할 수 있죠. 근데 그게 굳이 이렇게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방식이어야 했는가에 대해서는 이거를 표현의 자유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보고, 더욱 심각한 것은 그 이후에 그 벽화 앞에 가서 이제 국민들께서 뭐 이래저래 좀 논쟁도 좀 벌이고 뭐 싸움에 가까운 그런 모습을 보이고 하는 거 보면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국민을 분열시키는 이런 것들도 뭐랄까 좀 저열한 작태 아닌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보세요? 예술의 성격 중 하나가 기득권을 풍자하는 겁니다. 줄리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거기에 김건희 씨 이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줄리만 나왔던 거죠. 그럼 본인 얘기가 아닌데 뭐 이렇게 발끈하는가? 저는 그 점을 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네. 지나치게 이렇게 예술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지금 벽화가 중간에 검은색으로 칠해졌다고 지금 현재는 하얀색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그것 또한 표현의 자유로 그냥 시민들이 오셔가지고 그렇게 칠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나치게 거론하면 할수록 줄리가 김건희인가? 라는 각인만 국민들 머릿속에 각인될 것이다. 좀 그렇게 봅니다. 그게 예술적인 풍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벽화 보셨죠? 네, 그 벽화 보시면 옆에 이제 그 팝아트 이런 그림들이 있고 옆에 보면 글씨가 이렇게 쭉 써 있는데 그 글씨를 그 보시면 글씨는 바로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점 주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지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 정도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윤 보스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 뭐 벽화에 배우가 있다. 그것도 텔레비전 방송에 나가서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글쎄요, 그분께서는 줄리가 본인의 배우자라고 확신을 하지 않으면 그런 얘기가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이제 끝이요? 이제 여기서 밀리는 거예요? 아니 밀리는 거 저는 사실 이거를 입에 자꾸 담는 것도 별로 싫어가지고 얘기를 안 하고 싶긴 한데 그 뭐 이렇게 본인이라고 지칭하지 않았는데 자꾸 발끈한다라는 식의 논리는 저는 좀 그건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누가 봐도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풍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일단 미학적으로 별로 훌륭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이고 건강한 공방 자체도 아니기 때문에 이제 좀 이제 그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냥 간단하게 제 생각을 아주 살짝 스쳐갔는데 이 서점의 이름이 홍길동이더라고요. 홍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오잖아요. 줄리를 줄리라 부르지 못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딱 이 생각이 딱 들었었어요. 이건 아주 혼자 개인적으로 잠깐 스쳐갔던 생각입니다. 자,
윤 전 총장이 어쨌든 이제 사람들하고 만나고 무언가를 이제 도모하고 이런 과정에서 또 논란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술입니다. 사실 저도 술을 좋아하기 때문에 사람들 만나면 항상 이렇게 술을 한 잔씩 먹는 거를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제 분위기도 조금 풀 겸 해서.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왜 항상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술이 당신 앞에 놓여 있느냐, 이거 술꾼 아니냐, 이런 비판을 이재명 지사 측에서 이제 내놓으면서 신경전이 조금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술꾼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술을 좀 줄이셨으면 좋겠고요. 건강 제가요? 생각하셔야 아니면 됩니다. 윤 총장님 두 분 다요. 두 분 다요? 예. 근데 이제 요거 관련해서 이재명 지사 측에서 후보 측에서 의견을 냈다가 네.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는 굳이 때릴 필요가 없는 거를 때리다가 역풍을 맞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게 사건이 진행된 걸 보면 지금 이제 사퇴하셨는데 이재명 지사 측의 박진영 대변인이시죠. 대변인, 네. 이분이 이제 술꾼 뭐 더 나아가서 제가 이제 글을 보니까 과거에 누구누구가 뭐뭐에 취해 있는 모습을 연상시킨다. 뭐 이렇게 아주 센 표현을 쓰시면서 공격을 하셨는데 네. 그 이후에 이거를 이준석 대표가 아니 음주운전을 한 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되받아치면서 과거에 박진영 대변인뿐만 아니라 이재명 지사의 음주운전 그 과거 그렇죠. 2004년 경력. 네. 그 경력까지 논란이 되면서 그걸 또 옹호하는 과정에서 말실수가 나오고 이런 거에 사퇴를 하고 여기까지 이제 일어났는데 결국 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술자리를 하고 처음 만난 상견례에서 이제 분위기 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도구를 활용하는 것 자체가 아주 뭐 범법행위거나 물론 지금 이제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조금 예민해서 조심해야 되는 측면이 있지만 네. 이게 뭐 크게 법적으로 잘못된 문제는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을 굳이 때리기보다는 좀 공세의 관역을 옮기시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술꾼이다, 술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지금까지 내용이 없는 부분을 이것도 어떻게 해학적으로 풍자하기 위한 술꾼이다라는 워딩으로 나간 것이 아닌가. 물론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 부분이 이상하게 풀어가는 과정에서는 이상한 방향으로 간 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핵심 내용을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술만 먹고 내용이 좋으면 괜찮은데 술만 먹고 내용이 전혀 없고 어떤 정책을 나오는지도 없고 무슨 120시간 일주일에 노동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뭐 부마하고 6월 민주항쟁도 구분도 못하는 발언도 나오고 계속 이제 말실수가 나오는 과정에서 지금 술만 먹고 그리고 또 술을 먹고 치맥 회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또 이상하게 나왔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내용이 너무나도 없기 때문에 술꾼이다. 라고 해서 이 부분이 지적이 된 것이지 단지 술을 먹었다라는 지적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술을 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네, 우리 모두 그렇게 좀 해보아요. 네. 자, 그런데 윤 전 총장이 규제를 비판하면서 또 한 얘기 중에 하나, 이게 또 어제 화제였습니다. 부정식품 관련된 얘기였는데요. 부정식품은 단속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좀 없이 사는 사람들도 부정식품을 선택할 기회를 줘야 된다. 이제 이런 취지의 발언이었어요. 제 워딩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근데 이렇게 되면 부정식품이나 불량식품은 먹으면 안 되고 건강 위험이 되니까 나라에서 못하게 하는 건데 가난한 사람들은 그럼 그걸 먹어도 되냐? 그걸 먹고서 죽으면 혹은 탈라면 누가 책임지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뭐 무슨 경제 이론에 빗대어 가지고 그렇게 설명하는 거는 조금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 이슈는 굳이 제가 실드해주고 싶지 않습니다. 실드가 안 돼요? 이거는 절대? 실드가 안 된다기보다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표현상의 문제도 있었을 뿐더러 인용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도 마찬가지고 지금 저희 당내 후보군 중에 한 명인 유승민 전 대표도 그렇죠. 이제 네. 조금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정부와 어떤 시장의 문제, 그다음에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어디까지 보장해줘야 되는 문제, 이거는 정치권이나 정치 철학에서 아주 오래되고 중요한 논쟁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안전벨트 매라라고 규제하는 것 자체를 가지고 이거는 정부에서 너무 과도하게 규제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네.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네네. 예컨대 저는 먹거리도 마찬가지 문제라고 보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얘기하는 표현 자체가 예를 들어서 프리드만이 얘기했듯이 정부가 너무 과도한 규제를 통해서 시장을 교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정도로 얘기를 했으면 모르겠는데 뭐 어떤 규제 아래에 있는 식품도 가난한 사람들 뭐 이런 얘기들은 사실은 할 필요가 없었던 얘기고 이 부분은 사실 이렇게 이걸 또 캠프에서
뭐랄까 쉴드를 하는 과정에서 또 실수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네네. 이 문제에 깔끔하게 사과를 하고 정리를 하고 조금 더 뭔가 섬세하고 정제된 표현으로 또 네. 정제된 어떤 정책으로서 다시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고 정리하고 넘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걸 표현할 때요, 네. 저기 변호사님, 저는 되게 좀 황당하고 너무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 워딩 자체가 서민이 아니고 가난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 얘기 지난번에 한 번 한 것 같아요. 네네, 가난한 사람. 사람이라고. 네. 아니, 이 사람 머릿속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길래 그러면 부자들만을 위한 본인이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인가? 그리고 본인이 지금 지지를 받는 그 표가 전부 다 그럼 부자인 건가? 그리고 어떻게 표현을, 이 시대의 표현을 가난한 사람, 부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참 이상하다. 이거 신박한 표현인 건지 새로운 정치 어떤 어휘를 창조하고자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네. 상당히 문제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이 부정식품 얘기가 나올 때 저는 또 딱 하나 또 마실 수 있다, 먹을 수 있다 이 네네. 부분에서 예전에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출이 문제 없다는 식으로 네네, 얘기를 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만났던 원전 전문 교수님께서는 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마실 수 있는 물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두 분이서 만나가지고 막 북치고 장구치고 막 이러고 하셨어요. 얘기를 주고 받으셨어요. 근데 내부적인 얘기까지는 나오지는 않았지만 만났던 분이 그런 얘기를 했고, 윤 전 총장이 뭐 본인은 후보로 이제 불러달라고 했으니까 이제 후보로 불러자면은 윤 후보 자체도 뭐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분이 지금 대국민, 국민을 위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저는 하나하나씩 밝혀질 것이라, 그러니까 여당에서 굳이 밝히지 않아도 본인 입에서 하나하나씩 밝혀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네요. 우리 지금 댓글 남겨주신 분들 중에 귀족, 검찰, 서민의 애환을 과연 알까요? 뭐 이런 얘기도 하셨고요. 윤석열 씨 사전에 사과는 있을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요.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서민이라고 하는 거는 등급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 생각이 있는지. 또 완전히 다른 세계의 사람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계급사회입니까?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그놈의 술, 이제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소주 마시러 대선 나왔던 소문도 있어요.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뭐 이건 그냥 이제 웃자고 하시는 말이겠죠. 또 그냥 너무 지나치게, 사실은 그런 의도가 아닌 걸 뻔히 아는데 지나치게 너무 그쪽으로만 몰고 가는 거는 옳지 않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고요.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요? 이게 언어 자체가요. 네. 정치인의 언어가 아니에요. 아까 전에 그렇죠. 정치인 의견을 언어가 아니다. 지적하셨듯이 이게 무슨 신박한 표현이냐 그동안 못 보던. 근데 가난한 사람,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 아래라는 또 표현도 문제가 네, 됐더라고요. 그 근데 아래라는 표현도 좀 불쾌하더라고요. 그 아래라는 게 그러네요. 사실은 맥락을 쭉 다 보면 어떤 규제의 선이 있고 그 선의 아래에 있는 식품들, 이제 아래 등급의 식품들 이런 것들을 얘기했던 것인데 네. 좀 이게 앞뒤를 자르고 나서 보니까 이제 그런 건데 표현에 있어서 정제되지 못한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해 보여요. 그러나 이것이 입당 전의 일이고, 그러니까 입당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당내에서 여러 가지 케어를 받을 수 있다는 측면도 장점이지만 네. 예를 들어서 이런 표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미리미리 조금 더 정치인의 언어에 가까운, 이제는 이제 준비된 언어의 시간이라고 보고 그런 것들을 아마 당내에서도 어느 정도 보완을 하고 본인께서도 이제 점점 좀 나은 모습을 보여주셔야 될 때가 아닌가, 저는 이제 그런 정도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요거 하나만 지금 여쭤볼게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제 이낙연 전 대표하고의 이제 그 뭐 경쟁 이런 상황에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백제 발언 관련해서 지역 감정을 부추기냐 마냐 이제 이 얘기였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백제 발언이 지역 감정을 부추긴다는 식으로 보도를 한 주간지를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근데 뭐 이런 거 가지고 또 고발까지 하느냐,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전 개인적으로. 그리고 그렇게 고발하는 거는 되게 좋게 보아지지 않는다, 이런 생각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우선 이재명 지사 측에서 일을 하셨으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당에 오기 전에 저도 이제 언론 기자로서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발하는 부분에 대해선 특히 이제 정치권에서 기자들이 아무리 기사를 쓴다 하더라도 기자 입장에서는 갑은 기자가 아니고 정치권이거든요. 그 권력도 기자가 아니고 정치권이 더 권력이 크다고 느낍니다. 물론 가장 힘 있는 그 3대 언론사에
뭐 국장급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네. 말진 이렇게 기자들, 말진이 아니어도 이제 현장에 뛰는 기자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선 이 부분이 국민께 어떻게 비춰질지는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 기사를 좀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정말 악의적일 정도로 편집을 잘하시기는 잘하셨습니다. 지금 어떻게 나왔냐면 네거티브 이재명 경기도지사 네거티브 전면에 나서 급기야 지역 감정까지 꺼내 들었다. 이것이 앞뒤 문맥에서 지역 감정이 전혀 아님을 이미 다 아십니다. 오히려 이낙연 대표도 방송에 나와서서 이게 앞뒤 문맥이 지역 감정이 아니네라고 아시고 다음에 방송에서 앞뒤 문맥이 어찌 됐던 간에 백제나 지역을 거론하는 건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 이것이 그냥 차라리 지역 언급 부분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면 좋은데 지역 감정을 꺼내드렸다. 그리고 기사 마지막에는 더 심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더 강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언론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나오지 않도록 하는 어떤 방책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캠프 내에서 개인적으로 찬성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본인은 찬성하지 않았어도 어쨌든 캠프에서는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그게 과연 저는 잘한 걸까? 패착이 아닐까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어때요? 네, 저도 비슷한 입장인데요. 저는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는 말씀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이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백제 발언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감정을 건드렸다기보다는 그 사고방식 자체의 그 지역 구도를 계속해서 염두에 두는 그거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을 드렸는데 네. 이 백제 발언 자꾸 꺼내가지고 고소를 하든 고발을 하든 자꾸 꺼내가지고 논란이 되는 것 자체가 이재명 지사한테 좋지 않고요. 심지어 이제 과거에 있었던 고소고발 이미지 이런 것 자체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이쯤에서 그냥 정리하시고 넘어가시는 게 좋지 않나 전략적으로도. 그 부분에서 좀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면은 백제 발언은 인터뷰 때 한 번이었어요. 그리고 백제 발언을 할 때도 내가 중심이다라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지지율이 높았던 이낙연 그 당시 당대표의 지지율이 상당히 전국적으로 좋았다라는 말을 하고자 백제 발언이 나왔던 것이고 그 뒤로는 어느 누구도 꺼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오히려 계속 그렇게 다 캠프에서 꺼내는 거고 이것을 이용하기 재밌어하는 언론에서 꺼내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이것을 멈추기 위한 방법일 수도 있다. 근데 백제 발언은 저희는 멈췄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설마 꺼냈겠습니까? 그러니까 100% 이해하는데 지금 그렇게 계속 옹호하시는 것 자체도 이 프레임 자체에 말려드는 것일 수 있으니까 아니, 캠프였으면 옹호하죠. 그러니까 그냥 무시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때 맞습니다. 저 같으면 그렇게 선택할 것 같아요. 무시할 거예요? 네, 저 그동안 같으면. 무시했는데 2주 가까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무시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제 무시가 안 되는 상황이 돼버렸죠. 고발했으니까. 그렇게 되겠네요. 네.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아주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 민주당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담은 언론중재법 통과를 추진하고 있는데 여론조사에서 보면은 뭐 찬성이 56.5%, 반대가 35.5%라고 나와요. 이게 리얼미터가 YTN에 의뢰해가지고 전국 18세 이상 500명 대상으로 한 조사인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보시면 된답니다. 자, 언론중재법 추진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야당에서는 아주 강력 반대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네,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절차의 문제 이런 것들은 지금 이제 절대다수 의석이 민주당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차치하고서라도 두 가지 정도는 좀 지적을 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이 언론개혁 관련된 문제의식엔 동의하지만 이런 얘기들이 나온 게 하루 이틀이 아닌데 왜 굳이 지금 이 타이밍에 해야 되는가라는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점을 지적을 하고 싶고 네. 두 번째는 이 법적인 규제를 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 네. 사후적인 징벌이 아니라 사전적인 방지에 있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오히려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하면 언론사의 자정 노력을 촉구한다든지 혹은 KBS나 이런 공영방송에 관련된 문제들은 또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선례를 보여줄 수 있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이런 식의 노력을 먼저 하고 그런 어떤 문화를 선도하고 이런 측면에서 좀 근본적인 노력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네. 왜 이 순간, 왜 이 타임에 이거를 논의를 하고 하냐?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신 것 같아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뭐 그 전에 국회에 있지 않았으니까 모르지만 그 전 때 국회에서 그냥 2018년도부터 제가 국회에 있었는데요. 네. 그때부터 이거는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이제 한번 총선이 지나고 대가 이어지면서 계속 논의가 있는 지점인 거고 네. 그러니까 왜 이 타임이냐는 왜 지금 언제 강행하냐는 해도 얘기죠. 그러니까 언제 해도 나오는 얘기입니다. 언제 해도 나오는 얘기니까 그거는 지금 뭐 논쟁거리가 안 된다. 그리고 또
언론 자체를 모든 것을 다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악의적인 왜곡만 못하게 하는 것이다. 좀 그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오히려 중재법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좀 자세히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중재법 내용을 좀 들여다보자. 그러니까 사실은 김어준부터 먼저 처치해라 이러잖아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어준 먼저 처치해야 됩니까? 아니 뭐 그렇게 개인에 대해서 뭐 이런 건 아니고 근데 말씀하신 분이 분명히 법안의 내용도 이제 살펴봤는데 명백한 허위나 가짜 뉴스에 대한 처벌 이걸로 한정하고 그래요. 있는데 네. 결국 이것을 누가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문제가 이 운용상에서 분명히 드러날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숙고와 심의가 필요한데 이걸 강행 처리를 빠르게 한다. 이거는 저는 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좀 더 숙고해야 된다. 너무 빠른 거에만 신경 쓰지 말고 내용을 좀 정확히 해보자. 네. 이런 얘기 같아요. 뭐 더 이상 얘기하실 거 없으시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타이밍은 맨날 예. 문제가 된다. 네, 좋습니다. 네, 지금 이 타이밍 적절하지 않나? 적절하다. 봅니다. 네, 네. 성정시대에 지금 두 분하고 함께했습니다. 아주 그냥 소꿉장난하는 것처럼 일렀다 말았다 이렇게 막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예 재밌었어요. 저는 오늘. 자, 이경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그리고 곽관용 국민의힘 남양주 당협위원장님. 아 힘듭니다. 자, 어쨌든 두 분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네, 시청자 의견 소개해드릴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소개해드릴 거고요. 제가 오늘 틈틈이 지금 설명해드린 혹은 이제 이름 불러서 얘기해드린 분들 저희가 선물 보내드릴 거니까요. 제가 말 안 했어도 선물 받고 싶으시면 말했다고 하고 그냥 보내달라고 하십시오. 그러지 말라 그러네. 자, 어쨌든 노영의 뉴스 인사에도 항상 응원해주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또 특집 방송으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맙습니다.